재벌급들은 억소리 나는 혼사, 제가 최고로 억소리 나는 혼사를 한 거는 요 정도까지 해봤고요. 안녕하세요. 결혼전문가 김경애 원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하게 꼭지점까지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커플 매니저 분들이 대부분 뭐 전문대 또는 대학 나와서 뭐 주부나 다른 일 하다가 하셨는데, 저처럼 커리어가 대기업 임원급 정도를 했고, 또 제가 친정이 거의 준재벌급이에요. 살아왔던 게. 그래서 문화가 그렇고, 이제 소개가 나오는 게 처음에 시작이 그래서 그랬나? 어째서 그랬나 몰라도 제가 꼭지점 정점에 혼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연결되면서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그 가입비나 성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비는 사실은 일단 의뢰하는 게 달라요. 의뢰하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아궁이에서 얘기했던 것도 임원급들 있죠. 근데 임원도 일반 임원이 아니라 가신급 임원들이 먼저 상담을 전화로 해요. 그래서 제가 한 2차례 상담하더니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합격했다는 건가 했더니 회장님을 대신해서 이제 본인이 임원급이 이제 연락을 했던 케이스인데, 거기도 성원이 됐거든요. 근데 대학을 2개를 하고 계시고 사업체도 여러 개 하시는 집이었는데, 그 집은 큰아들도 결혼을 시켰고요. 제가 작은아들까지 결혼시켰는데 어머님의 오더를 받아서 가신급 임원이 저한테 접촉을 했었고요. 계약서를 쓰고 이러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다 가신급 임원이 어머님 오더를 받아서 하시지, 어머님들 본인이 잘 안 하세요. 그런 거 안 쓰세요. 그런데 이제 쓰고 난 다음에 가입한 이후에는 어머님을 만나러 임페리얼 호텔에 제가 갔었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아버님은 저를 통해서 한 거를 큰아들 때는 몰랐어요. 근데 큰아들이 일만 하고 결혼 생각을 안 했다가 결혼을 한 이후에 아들도 낳고요. 그리고 가업승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또 해갖고 결혼이 될 때는 제가 결혼식에 초빙을 받았고요. 어머님께서 저를 아버님 앞에 가서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이분이 바로 우리 아이들 혼사를 해주신 분이라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90도 각도로 인사를 했는데, 요런 경우 가입비는 그분은 오히려 한 5천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둘째를 하고 나서 저한테 금일봉을 그만큼을 더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원비가 있고 가입비가 있거든요. 가입비는 진행비인데 일반적인 혼사는 한 500에서 1000, 그리고 1500. 그래서 강남에서 많이 하는 혼사는요 한 1000에서 1500, 뭐 아주 높게 봐도 2000 정도의 혼사인데요. 이제 5000 이상의 혼사들은 비공개로 하거든요. 근데 물론 재벌급들은 억소리 나는 혼사, 제가 최고로 억소리 나는 혼사를 한 거는 요 정도까지 해봤고요. 요거는 가입비예요. 그리고 성원이 됐을 때 성원비가 그만큼 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집은 아드님이었어 갖고 한 5천밖에 안 받았는데, 둘째 아드님까지 하고 나니까 금일봉을 그만큼 더 따로,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오는 돈 말고 그렇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혼사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진짜로 억소리 나는 혼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소개팅 시켜준다라고 할 때 원하는 조건 같은 거 있잖아요. 10대도 이쁘냐, 20대도 이쁘냐, 30대도 이쁘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예, 남자들이 보는 여자 조건은,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시각적이라 외모가 눈으로 뿅뿅뿅뿅 해야 가슴으로 빵 하고 꽂히면서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하면서 막 이렇게 대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그거는 연애할 때 얘기고요. 이제 결혼으로 가면 남자분들도 현실을 자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2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다 평범하잖아요. 근데 평범하신 분들은 사실 이제 결혼을 하려면
결혼하는 여러 가지 자금도 생각하고, 특히 이제 결혼에 필요한 주거 문제 있죠. 요런 것도 혼자 장만한다는 게 이게 전세금도 굉장히 크고, 여자들은 요새 뭐 한도 없이 높게 원해서 집 한 채는 기본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평범 또는 그 이하인 남자분들로서 똑똑한 남자분들 있죠. 요분들은 뭐를 생각하냐 하면 맞벌이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 결혼하고 맞벌이가 쉽지가 않거든요. 육아 문제라든가. 그래서 여성 직업을 1순위로 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외모 포기하겠다. 그래서 외모라는 게 뭐죠? 예쁘고의 첫째가 나이, 그 다음에 키, 그 다음에 얼굴 이미지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만큼 받으면 나 이만큼 내릴 테니까 그 대신에 철밥통 같은 직업, 즉 나보다는 직업이 조금 더 낫기를 원해요. 전문직이면 너무 좋겠지만 내가 전문직이 아닌 다음에는 전문직을 원할 수는 없고, 내가 대기업인데 공기업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임용한 교사라든가 이런 철밥통을 원하는 편이고요. 그러나 남자는 능력이 되면 결혼하거든요. 근데 집안이 받쳐줄 수 있는 분들 있죠. 흔히 우리 회사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능력이 위로 올라갈수록 여자분 예쁘고를 많이 봐요. 즉 나이 차이 많이 보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외모 많이 보려고 그러고요. 그러나 나이하고 외모만 본다는 뜻은 아니고요. 진짜 연애에서 결혼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쁘고 착한 여성, 그런데 집안이라든가 학벌은 봐요. 직업을 별로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고려해서 맞벌이를 희망하시는 우리 평범하신 많은 분들은 직업을 1순위로 보고요. 그리고 직업에 구애 안 받는 분들은 나이나 외모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럼 반대로 네. 여자들이 보는 남자분들의 조건을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글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니 해도 뭐니가 뭐니라고 해야 되나?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살기들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도 며느리는 하나 아래로 보고 사위는 하나 위로 보라 그러다 보니까 잘 갖추어진 여성일수록 내가 결혼해서 40-50년 동안 존경하면서 살 수 있는 남자래야 되니까 능력을 기본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게 시대가 달라지면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는 학벌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학벌이 좋아야 그만큼 그 직장 내에서도 승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학벌보다는 남자 능력이 학벌, 직업, 본인 경제력, 집안 재력 이거잖아요. 근데 본인 경제력이라는 건 연봉과 동산, 부동산인데 세금 때문에라도 동산과 부동산을 많이 해놓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주고 싶어도. 따라서 본인 경제력 말고 집안 재력이 중요한 이유는 빙산의 아랫부분처럼요. 집안 재력에서 올라올 미래 연봉, 미래 동산, 미래 부동산이 있거든요. 즉 지금 시대가 학벌 위주, 본인 똑똑한 거, 여기에서부터 변해서 집안 위주로, 근데 말이 집안이지 재력 위주로 많이 보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능력 있고 성품 좋은 남자, 즉 그건 뭐냐 하면 능력 있다는 건 남자 직업을 꼭 보고요. 아주 좋은 직업,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있는 전문직과 엘리트군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싫은 직업만 빼고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으로서 이제 본인이 그 집안 재력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성품은 최소한도 노멀하게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어떤 부모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 회사가 집안을 안 보고 노블레스 회사들이 집안을 상세히 소개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남자 능력과 집안, 그리고 집안 안에서도 재력을 우선으로 보고 나서 둘이서 코드가 맞으면 좋다. 요게 여성분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정말 남자분들 힘들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젊었을 때는 그래도 덜 심화돼 갖고요. 아,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좋으면은요. 아, 그래. 나도 직장 있고 남자분도 이만큼 똑똑하고 집안도 그냥 딴뜻하니까 둘이 맞잡고 열심히 살면 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일할 수 있는 연한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세만 같이 얻어도 된다. 또는 전세만 있어도 된다. 그 다음에는 집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근데 강북집이면 뭐 그거 나이가 지금 벌써 38인데 언제 해? 애들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점점 여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자분들이 돈을 모아서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의 기대치와 본인의 나이 그리고 본인의 그 저축도가 이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철없을 때 결혼하라 그러는데 물론 눈을 똑바로 뜨고 똑똑하게 결혼은 해야겠지만 미래 가능성을 갖고 결혼하려면 너무 나이 들어서 하려면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모든 내용이 저희 처남하고 연관이 돼요. 아, 그래요? 네. 아까 그 행시 출신이라는 네. 분이요? 네네. 결혼을 했는데 네. 처음에 만났었던 여자분이 부산에서 좀 재력 가셨어요. 거기에서 또 이제 그분도 행시 패스하셨던 분이셨거든요. 네네. 헤어졌죠. 네. 네, 왜냐면 저희 쪽이 재력이 안 돼요. 처갓집이. 그래서 만났다 헤어지고 약사 만났다 헤어지고 왜냐면 대부분 다 원하는 게 이제 서울의 집 한 채를 네네. 원하시는데 네. 그 정도의 재력은 안 되시거든요. 네네. 지금 결혼 안 하셨나요? 지금 저번 달에 결혼했어요. 어떤 분하고 했어요? 7급 공무원. 7급 공무원하고. 그러면 조금 아쉽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전문직에 행시가 들어가 있었고 행시 중에서도 특히 기재부는 뭐 꽃 중에 꽃이었잖아요. 과거급제, 장원급제였는데 이게 세종으로 가면서 몸값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새는 패러다임이 뭐니 해도 뭐니가 뭐니라서 예전처럼요, 법조인도 옛날만큼 인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행시면 굉장히 똑똑한 건데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재력 있는 집안에서 행시나 판검사 사위를 많이 안 원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행시인데도 저한테 아버님들이 맡기셔갖고 좋은 집안 따님들하고 혼사 많이 했는데 진작 오시죠, 저한테. 그러게요. 근데 네. 워낙 그 여자분이 좋아했었대요. 당연히 좋아하죠. 본인이 일반 공무원인데 저기 상대방은 행시 출신 고급 공무원이니까. 그것도 그거였지만 여자친구가 있었을 때도 몰래 사진을 찍어서 자기 휴대폰에다 저장하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또 좀 이상하다. 근데 어쨌든 뭐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네, 행복하시기 바랄게요. 네. 매칭이 어려운 남녀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매칭이 어려운 분들은요, 워낙 여기가 인력풀이 많다 보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공통분모를 이루는 데서 매칭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요런 사람을 희망해. 그리고 상대방도 요런 사람을 희망하는 사람을 찾아서 오버랩 되는 공통분모를 이루는 데서 되는 건데, 요 공통분모를 이루는 게 없는 사람이, 또는 공통분모를 이루는 게 굉장히 진한, 좁은 사람들이 매칭이 힘들겠죠. 그러면 만나기도 힘드니 교제는 더군다나 힘들 거고 결혼은 힘들겠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신할까요? 그거는 뭐냐면 못 먹어도 고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은 안 해. 그리고 무조건 나는 머릿속에 그려놓은 이런 백마탄 남자를 원한다든가. 그런데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내가 희망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희망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경우는 거의 결혼정보회사를 순례를 하면서 몇 군데를 가입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참 안타깝고요. 난이도가 높아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서 미팅 하나 짜기가
다른 사람 짜는 거 3명, 4명 짜는 것보다 힘들어서 막 우리도 헉헉거려요. 머리에 막 매칭 팀장들이 하얀 김이 막 팍팍팍 올라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매칭 횟수도 적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가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를 원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못 먹어도 고용은 그냥 혼자서 가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매칭 풀이 워낙 씬하기 때문에 매칭 자체도 힘들고 결혼이 힘듭니다. 그런 분들 많으신가요? 아유, 드물어요. 요즘에 다들 똑똑해갖고. 근데 어쩌다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상담할 때도 우리가 힘들어. 우리도 예를 들면 본인은 막 37인데 2살 차에 거기에다가 학교도 막 높게, 거기다가 초혼으로만, 거기에다가 직업도 뭐 20가지 직업에서 이거저거 다 빼고 요거만 막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숨 막히시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화살을 쏘는데 관역이 요만하니까 이게 낙타가 바늘권역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좁으니 화살을 쏠 수 있게만 조금 열어달라고. 현실적으로 한 5살 차라도 안 되겠냐. 재혼까지 안 보더라도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미팅이 남들 2명 할 때 1명 한다. 그래도 좋대요. 못 먹어도 고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헉 하는데 참 그런 분들 보면 딱한데 1년에 1~2명은 있어요. 어떻게 가면 다 비슷비슷하네요. 네네,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그린 그 꿈 하나를 갖고 완샷에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목표의식이 너무 강하신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네네. 그 요즘 보면은 뭐 저도 제 주변에서 몇 번 봤는데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는 경우에 이제 가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결혼정보사 가입할 때는 가족관계, 혼인관계, 졸업증명, 그 다음에 의사는 의사면허, 또 뭐 그 다음에 전문이면 전문의 자격증, 사업하면 병원을 냈던가 이러면 사업자 등록, 재직증명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혼인을 안 한 법적으로 싱글임이 보장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니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연애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요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님께서 가입을 하셨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어장관리죠. 로스쿨에서부터 이 남자분이 계속 딸을 따라다녔어. 근데 딸도 스카이군 로스쿨이에요. 근데 딸을 따라다닌 남자도 같은 로스쿨이니까 스카이군인데 키도 작고 약간 대머리래, 어머니 말씀으로는. 근데 그 남자는 착하대.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딸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가입해서 한번 미팅을 해보고 아니면 이것도 자기 팔자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딸도 동의했다고. 그래서 계속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이런 케이스가 몇 번 있었거든요. 반반이에요. 여기서 만나서 그분을 미련을 끊고, 왜냐하면 이거 나이는 있는데 이 사람 놓치면 결혼 못할까 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반은 우리 회사에서 결혼을 하고요. 아닌 경우는 역시 이 사람이 최고네 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건강한 어장관리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나를 따라다닌다고, 또 내가 연애에서 익숙해졌다고, 그 남자가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냥 결혼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무언가 그 사람을 연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정보사에 왔다는 건 그 사람한테 미진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눈 가리고 아웅으로 결혼하면 결국 나중엔 이혼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의 부인처럼요, 결혼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이 남자가 최고였다, 이 여자가 최고였다 하는 확신을 갖고 하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어장관리로 결혼을 전제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보고 여기에서 결혼을 하든 그 사람하고 결혼하든 그거는 결정하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이 됐나요? 예, 정확하게. 네네.
이상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